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문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사의 기본 형태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같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명사의 성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명사의 성이 없죠. 달리 명사의 남성, 여성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명사의 성이 발달한 언어는 인도 게르만어들이 주로 발달했습니다. 가령 영어에서는 많지는 않지만 몇몇 낱말들, 이를테면 hostess 또는 waiter, waitress 또는 steward, stewardess 이렇게 몇몇 낱말들이 남성 형태와 여성 형태를 구분합니다. 더 명확하게는 독일어 같은 유럽의 언어들은 남성, 여성뿐 아니라 중성도 구분을 합니다. 대만 그러면은 남자죠, 남자. 이 대야는 남성형 정관사입니다. 남성도 있고 die Frau 여자죠. 그래서 die는 여성형 정관사입니다. 그다음 das Kind 같은 경우에는 Kind, I는 das 중성입니다. 그래서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 중성까지 구분하고 모든 명사를 그렇게 성을 구분합니다.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명사들은 남성 아니면 여성인데 다행스럽게도 명사 자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많은 경우에 명사가 지시하는 지시물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리키곤 합니다. 가령 여기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안경 같기도 한데요. 자, 수스죠. 수스는 말입니다. 달리는 말. 수스는 남성 명사이고요. 수컷 말을 뜻하고요. 이건 어떻게 읽습니까? 수사죠. 수사는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이고 암말을 뜻합니다. 그래서 수스 남성 명사는 수컷을 뜻하고 여성 명사는 같은 종이지만 암컷을 뜻하는데 쓰이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상명사 같은 경우에 특히 지시물이 남성성이나 여성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낱말로 익혔던 다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말이죠. 말을 뜻하는데 말이 왜 남성 명사냐? 이게 설명할 도리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남성 명사입니다. 반면에 밀카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익혔죠. 밀카마, 전쟁, 전투는 또 여성 명사입니다. 전쟁, 전투가 왜 여성 명사이냐? 딱히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건 남성 명사고 이건 여성 명사다. 그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단수형 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성형 명사는 보통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남성은 일단 아무런 형태가 없습니다. 수스, 그대로 어근 자체가 수스입니다. 그리고 다바르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남성은 메일 또는 마스큘리눔 해서 M으로 줄이고 영어로는 단수는 싱귤라 S로 줄이죠. 그래서 수스라는 명사를 우리가 분해를 한다 했을 때는 MS로 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여성명사, 히브리어 여성명사는 대부분 명확한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여성 단수 명사가 여성형임을 표시하는 특별한 어미가 있어요. 명사 뒤에 어떤 어근이 되는 낱말 뒤에 어미를 붙이는 건데 그것이 이겁니다. 그 어근의 마지막에 카메츠를 하고 끝에 해를 하는데 이 해가 모음 문자죠. 그래서 카메츠 해가 합쳐서 장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수사 앞말을 보면 수스에 카메츠를 붙이고 해를 붙인 형태죠.
그래서 이게 수스의 여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카메츠해로 표시하죠. 밀카마도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죠? 밀카마도 끝에 카메츠와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의 주된 특징, 가장 주된 특징은 발음이 아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여러 언어가 아로 끝나는 낱말들이 여성형인 경우가, 여성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어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뭐 한국 사람 그러면 까레이스키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 그 남자고, 한국 사람 여자 같으면 까레이스카야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를 잘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나라 언어가 아는 여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점은, 또 다른 여성형 어미는 타브가 붙는다는 겁니다. 타브. 타브도 여성 전용 자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과에서 배웠던 바트 같은 경우, 바트는 딸인데 아들이 벤이었죠. 벤에 타브가 붙은 형태입니다. 근데 눈이 약자음이라 이 경우에도 떨어져 나간 거죠. 바트. 여성 단수형이고 타브가 표시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낱말로 익혔던 말쿠트 같은 경우에도 끝에 타브가 붙어 있죠. 그래서 여성형 명사. 그래서 히브리어의 명사에서 여성임을 나타내는 어미는 카메체 또는 타브 이렇게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성은 female 또는 femininum 해서 F로 줄이고 수사를 분해를 한다면 F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우리말로 그냥 여성형 단수 뭐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규칙이 있으면 또 불규칙이, 언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 습관에 따라서 불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불규칙인 낱말들 도대체 언제 다 익히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지금 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몇 명사들은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도 여성형 명사인 경우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익혔던 에레츠 있죠. 에레츠도 남성형처럼 보이죠. 아무것도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땅은 여성형입니다. 왜 여성형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형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땅은 생산하기 때문에 여성이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르도 도시도 사실은 아무 표시가 없죠. 그렇지만 여성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와 저걸 언제 외지? 언제 외면 됩니까? 지금. 에레츠는 여성, 이르도 여성. 그러시면 됩니다. 이런 명사들은 사실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다행인 것이 회화로 여러분이 쓰실 일이 없죠. 현대 히브리어는 또 성서 히브리어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서 히브리어를 회화로 쓰실 일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회화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보고 알면 됩니다.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되게 여성형 명사들은 문장 안에서 대명사 등으로 여성형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가 납니다. 동사형도 그렇고요. 그래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 다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성형이 명백한 낱말들이 여성인 것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쌍으로 이루어진 신체 부분들, 코, 손, 귀 이런 것들은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입니다. 그 가운데 이번 시간에는 야드를 배웠죠. 야드도 여성형 명사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4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익혀두셨으면 좋겠는 여성형 명사, 남성처럼 보이지만 여성인 명사들은 이렇게 4개만 일단 익혀두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M, 아무것도 안 붙어 있잖아요. 카메체도 있고 탑도 없는데도 어머니는 여성이죠, 당연히. 그 다음 에레츠, 야드, 이르 다 여성형입니다. 요 4개 일단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을 했다면 이제 명사의 수를 다뤄봐야죠. 수는 뭡니까? 단수, 복수 할 때 그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당연히 단수와 복수가 있죠.
그리고 복수를 나타낼 때는 우리는 들을 붙이죠. 소년은 소년들, 나무는 나무들 이런 식으로요. 자, 히브리어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고 우리말에는 없는 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개짜리를. 사실 이건 고대어로 가면 갈수록 쌍수가 발달해 있는데 그리스어도 쌍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대에 쓰던 언어들은 쌍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의 숫자 개념은 주로 삼진법입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많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집트에는 투탕카멘의 보좌가 남아 있습니다. 투탕카멘에 앉아있던 보좌 발판에 보면 사람이 9명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앉으면 그 9명의 사람을 밟고 앉는 형태죠. 무슨 의미냐면 9이 뜻하는 수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삼진법에서 3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많은 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다스린다는 의미로 9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와 쌍수와 3개 이상은 복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고대 언어에서 쌍수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남성명사 복수형을 보겠습니다. 남성명사 복수형은 요것만 익히시면 돼요. 임. 우리말에 들이 붙는 것처럼 히브리어 남성 복수는 이임이 붙습니다. 우리는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복수형을 만들 때 들만 붙이면 되지만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남성, 이임, 남성의 복수형은 이임이다. 희랭, 요도와 맴이다. 이걸 아시면 됩니다. 몇 번만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수스, 순말을 복수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수스에다가 요걸 붙이시면 됩니다. 희랭, 요도하고 맴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심. 자, 순말 한 마리는 수스고 여러 마리는 수심. 저런 식으로 복수를 만든다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거죠. L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이 유일신이기 때문에 신을 복수를 쓸 일은 없지만 잡신들을 생각하면 L의 복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히렉, 요드, 맴을 붙이면 엘림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수는 플루럴이고요. 수심을 분해를 한다면 마스클리눔, 메일, 플루랄, 복수, 남성 복수 저렇게 줄여 쓰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구분하기 때문에 여성형 복수 어미가 또 따로 있습니다. 타브가 여성이 전담하는 자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트가 붙습니다. 오트. 이것도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 보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수사 앞말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수사 오트를 붙이냐? 그건 아닙니다. 수스에서 시작했잖아요. 요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붙은 건 떼고 여성형 단수, 여성 단수형 어미 떼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수소트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남성 원래 어근이 되는 것에 오트를 붙인다. 요거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밀카마도 마찬가지죠. 밀카마에서 카메체 떼고 모트를 붙이면 밀카모트가 되는 거죠. 오트. 그래서 여러분 메모장에 임과 오트 이런 거는 적어 두시면 좋겠죠. 자, 불규칙이 또 있습니다. 불규칙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몇 개 없습니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왜 복수가 여성 아버트로 될까요? 저도 나이가 조금 드니까 이해는 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눈물도 많아지고 잘 삐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건 우스갯소리지만 어쨌든 히브리어도 아버지의 복수는 아보트 여성형으로 됩니다. 이르는 남성처럼 생겼지만 여성이라 그랬죠. 또 그런데 복수형은 남성으로 아리임이라고 쓰입니다. 여기서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쓴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2개 외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외두십시오. 굳이 안 해도 우리가 작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림이 일의 복수구나 이걸 알아보면 됩니다. 자, 쌍수가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에는 쌍수가 있는데 쌍수는 말 그대로 하나나 셋이 아니라 두 개를 말하는 겁니다. 쌍수형 어미는 자음만 보면 남성 복수와 똑같습니다. 요드와 맴이 붙기 때문에. 근데 발음이 달라요. 아임으로 아임. 쌍수는 대개 제한된 경우에 쓰이죠. 본질적으로 쌍으로 이루어진 명사. 그죠? 콧구멍, 귀, 손. 우린 손을 배웠으니까 야드에다가 아임을 붙이면 됩니다. 야다임이 되죠. 그다음 특정한 시간을 표현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욤, 하루면 이틀은 2를 붙이면 될 것 같지만 더 쉬운 게 있죠. 쌍수가 있기 때문에 요마임 그러면 이틀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제한되게 쓰이고 히브리어에서도 아주 제한된 경우에만 쓰입니다. 그러나 아임 저거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쌍수는 듀얼이기 때문에 D로 줄여 쓰고 요마임을 분해를 하라 그러면 MD로 남성 명사 쌍수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남성은 원래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 복수는 임을 붙인다 그랬죠. 수심. 여성형은 끝에 카메츠 해가 붙는 것이 가장 많은 특징이고 타브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카메츠 해가 붙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복수형은 오트를 붙는다. 수소트. 그래서 여러분 메모장에 요것도 그려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꼭 그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명사는 그렇게 성과 수를 잘 정리하시면 아까 마지막에 본 표가 핵심이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시대명사를 배우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를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봅시다. 후. 요 알렙은 묵음입니다. 후.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 그것, 그 사람. 따라해 봅시다. he. 요거는 3인칭 여성, 그 여자 또는 그것. 여성형 명사를 받을 때 쓰죠. 아타. 요거는 버가드 케파트에 있지만 모음 다음에 있으니까 경강점이죠. 아타. 2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 너, 남자. 그다음에 아트. 요건 사실 유성쉐바입니다. 유성 아트. 2인칭 여성 단수 너. 그다음에 1인칭은 남성 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을 갔을 때 태국말은 말하는 사람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히브리어는 말하는 사람의 성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라는 인칭 대명사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쓰는 것은 아니입니다. 아니. 우리말 아닙니다. 아니. 그 다음에 나를 강조해서 쓸 때가 있어요. 나임을 강조할 때. 아노키. 아니와 아노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3인칭 남성 복수는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햄. 그리고 악센트 조심하시고 이것도 경강점이죠. 햄마. 네? 그 남자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3인칭 여성 복수 햄나 그 여자들.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 아템. 이것도 경강점이죠. 모음 다음이니까 그 너희 남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아텐 또는 아텐나 너희 여자들. 그리고 우리 1인칭 아나흐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후, 히, 아타, 아트, 아니, 아노키, 햄마, 햄나, 아템, 아텐, 아텐나, 아나흐누. 자, 5과 넘어가기 전에 한 번씩 더 보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과, 명사의 기본적인 것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